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아이성 텔레비전 채널에서 방영된 한국어 뉴스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만까지 베트남 농업 부문은 연간 목표의 84% 달성했으며 550억 달러 수준 목표에 조만간 도달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9개월간 농림수산물 종수출액은 약 46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일과 채소 수출은 57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9개월간의 수출액이 이미 지난해 전체 수출액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특히 두리안은 25억 달러는 벌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장 개방과 적극적인 시장 진출 덕분입니다. 수출이 더 증가하려면 재배 지역 코드 무효와 포장 시선 인증 절차가 빠르고 효과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두리안 재배 지역은 24,000 헥타르에 대한 코트가 무효되었으며 이는 전체 재배 면적의 10%에 불과했습니다. 베트남 채소 과인 협회에 따르면 올해는 두리안 업계에 있어서 대풍의 해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농민들에게 큰 이익은 안겨주고 있습니다. 두리안 퓨레와 두리안 과육 등 신제품의 시장 개방은 신선 두리안보다 더 높은 무가가치를 창출한 것이며 이른 동해 가공 방식은 다양화하고 계절에 따른 수확 압박은 줄이며 외관이 미흡한 과일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두리안 수출액은 30억 달러에서 35억 달러까지에 이른 것으로 전망됩니다. 롱타잉현 이민위원회는 최근 확대 회의를 열어서 2024년 첫 9개월 동안의 경제, 사회, 국방, 안보 목표 및 과제의 이행 상황은 평가하고 2024년 마지막 3개월 과제의 방향은 논의했습니다. 첫 9개월 동안 현 이민위원회는 주도적으로 지도 및 지시를 하여 기본적으로 목표를 잘 이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내 경제와 사회 상황은 선정된 거리한 목표를 달성했으며 53개의 지표 중 10개는 조과 달성, 29개는 달성되었습니다. 럼타인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도시 수용, 보상, 지원, 재정착 프로젝트의 주치는 전반적으로 진척은 이루었으며 도시관리, 건설-친서, 환경자원 관리 업무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탄성된 성과와 함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도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에 가입한 인구 미운, 교통사고 및 화재, 사건 수, 범죄 신고 처리 및 기소 요청 접수가 지연된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현내 지도부는 이러한 한계점은 조속히 개선하고 2024년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동아이성 정보통신국 무국장 워황카익은 단장으로 이끄는 동아이성 당위원회 제5호 거리안의 디지털 전환 이행 업무 점검팀은 선럽현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5호 거리안은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최근 선럽현은 각급 당위원회, 정부, 공무원, 주민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은 디지털 전환 현급 지도위원회를 설립했으며 각 읍면 단위의 디지털 전환 지도위원회 및 각 마을 거리에 92개의 디지털 커뮤니티 기순팀을 구성했습니다. 현은 디지털 정부 반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행정 서비스 비율을 높이고 현 및 읍면 단위의 온라인 서류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럽현 전체적으로 526개의 행정전차가 있으며 그중 인부 또는 전제가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전차는 315개입니다. 디지털 경제 활동 측면에서 현은 QR 코드 스캐닝 통해 현 접수 및 견과 반환 무사와 15개 읍면에서 현금 없는 수수료 견제 시스템은 시행했으며 수수료 행정 수수료의 온라인 견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사회 반전 행동이 있어서 현재 원격 진료 애플리케이션인 전자건강기록부를 사용하는 주민의 비율은 97.45%에 이르고 있습니다. 10월 4일에 러시아 국防부는 발표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은 통치하고 있는 탈레반의 러시아의 테러 조직 목록에서 제외된 예정입니다. 모스크바는 2003년부터 탈레반은 블랙스틱스를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특사인 자미르 카물로프는 외교부와 러시아 보안 당국이 탈레반은 테러 조직 목록에서 제외하기 위한 마지막 법적 절차를 완료 중이며 최종 결정이 꼭 발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는 탈레반 정부의 아미르 칸 무타키 아프가니스탄 외무장관 대행이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시점에 나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무타키 장관과의 회담에서 우리는 현재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신진적인 대화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또한 서방 국가들에게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고 제재를 해제하며 카불 정부의 동결된 자산은 반환한 것은 촉구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러시아는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이단만 카잔에서 개최되는 신흥 경제국 그룹 브릭스 정상회의에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카잔 대화 프로젝트 개막식에서 러시아 유엔 정보센터 소장 블라드미르 쿠츠네초프는 러시아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브릭스 정상회의 확대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대장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쿠츠네초프에 따르면 유엔은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년 의제에서 선정한 17개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주체력을 제공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1월 1일부터 브릭스의 순환 의장국을 맡아서 200개 이상의 행사를 주최해 왔으며 올해 의장국의 주요 행사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카잔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입니다. 동아이성 텔레비전 채널에서 방영된 한국 뉴스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